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민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아과의 여러 분야 중에서 주로 뭘 공부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소아청소년과 중에서 호흡기 알레르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레르기가 아마 그렇죠. 주제겠네요. 알레르기 중에서도 특별히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체질이 좀 바뀌는 거군요. 나이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이 나오는 질병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린 나이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가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초등학교 언저리 정도 되면은 이제 천식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인기로 갈수록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특정 질환이 발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전 복숭아 못 먹거든요. 알레르기가 맞아. 있어서. 온 가족 아무도 없는데 저만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주워와서 그래요? 꼭 유전으로 되지 않는 건 거죠. 난데없이 나올 수도 난데없이. 있으니까요. 네. 양 부모 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질 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죄책감을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전적 성향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인자, 산업화되고 대기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뭐 많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인자들도 알레르기 질환들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유전은 그러면 아니다. 제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복숭아를 혹시 먹을 수 있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진짜 알레르기가 맞는지를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먹었을 때 괜찮다 이럴 때는 증상이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온다 하면은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많아서요. 또 예를 들어 아빠가 계란을 먹고 나서 아이한테 뽀뽀를 했더니 거기에 두드러기 났다든지 그렇게 접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는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게 실제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처음 이유식을 해보실 때 약간 간이 되어 있다든지 과일 같은 거를 섭취하고 나서 약간 피부가 울긋불긋해졌어요. 알레르기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식품에 약간의 간이나 그런 산도 같은 게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이제 묻으면 약간 붉어지는 거기 때문에 닿는 것들은 알레르기라고 진단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유식 할 때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입안에 쏙 넣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제일 흔한 알레르기 과일 알레르기. 식품은 뭐예요? 과일은 사실 청소년 이후에 많고요. 계란, 우유, 밀가루 이렇게 세 개가 계란, 제일 많습니다. 밀가루. 네. 그럼 얘네는 언제부터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유식 할 때 이제 처음 시도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고알레르기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품들을 늦게 섭취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조기에 섭취를 하는 것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장관 면역에서 더 그런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돌 이전에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한테 밀가루를 조금씩 먹여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기 열심히 골고루 먹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미리 알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나는 너무 걱정돼서 이유식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다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검사를 미리 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증상과 검사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뭐 두드러기? 가려움? 네네네.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부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섭취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드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두드러기라고 해서 가져오시는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두드러기는 모기가 물린 것처럼 툭툭 불어나고 하루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섭취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뭐가 났다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그런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이라고 해서 입술이 붓거나 눈두덩이가 붓거나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호흡기 증상 중에서 기침을 하거나 쌕쌕거리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알레르기 중에서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좀 조리하는 거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알레르기인 건가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는 오래 조리하면 알레르기성이 떨어지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카스테라를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식품 사다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숙이나 계란 오믈렛 같은 거, 스크램블 이런 것들에는 반응이 있는데 이걸 고온으로 밀가루로 베이킹한 그런 식품들한테서는 괜찮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성이 조절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이걸 전체를 다 못 먹게 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 의사와 상의하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못 먹는 음식들이 생기잖아요. 영양학적으로 발달에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걱정도 되는데 식품 알레르기는 굉장히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보호자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데요. 애들이 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섭취하는 음식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계란 알레르기나 우유 알레르기로 진단을 하게 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꼭 안내를 하는데요. 계란 같은 경우에 이제 단백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도록 하고 우유 같은 경우에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잔멸치나 칼슘 보강 두유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설명하느라고. 그렇죠. 막 써가지고 오잖아요. 막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맞습니다. 돼요.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문진을 굉장히 길게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진료를 잘 보려면 자기의 증상을 잘 설명하는 게 좋은데 제가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 되게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셔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뭐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 오신다든지 음식 일지 같은 걸 써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진료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이제 확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병원에 오셔서 문진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 혈액 검사나 피부 단자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 중에서 특히 IgE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IgE라는 성분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고 이거는 식품 알레르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확진이 되게 되고요. 증상도 조금 모호한데 혈액 검사도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병원에서 경구 유발 검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문제되는 식품을 직접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용량에서부터 먹이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 검사를 하면서 여기 용량까지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확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알레르기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가 몸에 안 맞는 것을 피해라가 1번이고요. 2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줄여주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치료입니다. 두드러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조금 비상약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복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오게 되면 병력이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웹에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라는 걸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주사를 할 수 있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사가 별로 해주는 게 없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식품 알레르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문의한테 진단을 했을 때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5% 이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그냥 진단이 제대로 안 됐는데 찜찜하게 식품을 못 먹고 하는 것을 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화나신 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풍력이 난무하는 방송이 될 뻔했는데 잘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식품 알레르기라는 거 전문가랑 상의를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민지 교수님 모시고 식품 알레르기에 네.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